네, 안녕하세요. 요미건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HTML 새로운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저번에 얘기한 거에 추가 내용이 있어요. 저번에 개요 알고리즘 관련해서 헤딩스 얘기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헤딩스 내용 중에 이제 그 개요 작성 알고리즘이 아예 명세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워킹 드래프트예요. 그 문서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쓰기엔 약간 시기상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문서 개요 알고리즘 관련해서 HTML5 명세 작성 담당자인 로빈 베로운 씨의 답변을 네, 로빈 베로운 씨가 문서 개요 알고리즘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우며 오늘날엔 아직 구현된 브라우저가 없대요. 그리고 관련된 스타일도 존재하지 않고 대신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것은 있대. 네, 이렇게 현재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오늘은 하나의 문서에 2개 이상 H1을, 헤딩스 1을 사용할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 이미 답을 드렸어요, 제가 이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인가요? 사용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왜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어떠한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 전에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표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보기 전에 이걸 먼저 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 HTML5 명세에서 이제 컨텐츠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컨텐츠, 저희가 웹페이지를 만들려면 컨텐츠가 주가 돼야 되잖아요. 컨텐츠를 나눠서 시멘틱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텐츠 모델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밑에 메타데이터 콘텐츠, 그 플로우 컨텐트, 섹셔널 컨텐트 있죠? 섹셔닝 컨텐트. 이게 저 도표 위에 그림처럼 그려볼 수가 있어요. 7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저런 식으로 포함 관계가 있는 거죠. 상관관계가. 저희가 오늘 살펴볼 거는 플로우 컨텐트하고 섹셔닝 컨텐트, 헤딩 컨텐트, 그 다음에 펄스 컨텐트 이렇게 4개만 아시면 돼요. 일단은 저 4개의 상관관계. 플로우 컨텐트가 가장 크고요. 그 안에 오늘 살펴볼 섹셔닝하고 헤딩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구조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더 정확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살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래서 그래서 오늘은 2가지 주제죠. 하나의 문서에 2개 이상의 H1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헤더 엘리먼트는 언제 사용해야 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은 이 도표를 가지고 저번 시간에 새로운 요소들 배우셨잖아요. 걔네를 이상형을 찾아갈 거예요. 내 컨텐츠에는 어떤 요소가 맞는지 이상형을 찾아가는 도표인데 조금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얘네 기준은 뭐냐면 섹셔닝 컨텐트 기준이에요. 섹셔닝 컨텐트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을 할 것인지가 기준이 되는 거고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저기 스타트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록 오브 플로우 컨텐트라고 해서 기준이 플로우 컨텐트 아까 보셨죠? 큰 플로우 컨텐트 안에서 인라인하고 블럭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블럭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 컨텐트를 큰 틀에서 보셔야 돼요. 컨텐트 하나하나 크게 가장 큰 틀을 먼저 보셔야 하기 때문에 블럭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블럭 시작해서 그 다음에 메시지가 뭐냐면 is the major navigation block 해가지고 내비게이션 블럭이냐를 묻고 있어요. 이건 너무 명확해요. 이 질문은. 내비게이션? 그럼 하나밖에 없잖아요. 요소 뭘까요? 그렇죠. yes, 내부밖에 없어요. 내비게이션 요소는. 그냥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은 does it make a sense on its own 해가지고 스스로 의미를 갖느냐, 독립적이냐를 묻고 있거든요. 그게 yes면 뭘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독립적이다. 아티클, 그렇죠. 이거 이제 그 RSS에 넘길 때 독립적인 컨텐츠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티클밖에 없어요. 그 다음 질문 제가 그냥 키포인트만 알려드리면 현재 컨텐트하고 연관이 있냐 없냐.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컨텐트하고 연관이 있냐 없냐. 이게 연관이 없으면 명확해요. no 하면 뭐가 쓰였죠? 혹시 보이시나요? aside. 그러니까 컨텐츠 블로그 같은 거 보시면 컨텐츠가 왼쪽 면에 있고 오른쪽에 부가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내가 컨텐츠를 보다가 이걸 볼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볼 내용은
왼쪽 역에 있는 컨텐츠들이고 그거랑 부가적인 거 얘랑은 상관없는 그건 어사이드 영역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질문 어사이드 밑에 보시면 could you make an appendix 해가지고 그 첨부 파일을 볼 수 있냐를 묻고 있어요. 부가적인 컨텐츠들을 볼 수 있냐. 이게 뭐냐면 예스면 피규어예요. 피규어 같은 경우는 포함하는 그런 요소들이 뭐냐면 이미지, 그래픽 그런 추가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첨부 파일로서 있는 요소들 그걸 볼 수 있으면 피규어를 쓰시면 돼요. 피규어 안에 이미지를 딱 넣는 거예요? 네, 이미지를 넣고 대신에 그 이미지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은 피규어 캡션이 있어요. 그래서 부가적인 설명까지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볼게요. Is it logical add headings 해가지고 그 구조 안에 헤딩을 넣을 수 있냐, 추가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로지컬로, 그러니까 내 로직 안에 헤딩스를 넣을 수 있냐에 따라서 섹션을 쓸 수가 있어요. yes, 섹션. 그러니까 섹션은 시작하게 되면은 헤딩스나 헤더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네,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이게 시멘틱하냐 안 하냐. 마지막 질문이죠. 시멘틱 안 하면 뭐예요? 저번 시간에 시멘틱하지 않은 요소 보셨어요. 그렇죠. 디비전이고 아니면 그 외의 요소들 있죠. 예를 들면은 패러그래프를 나타내는 피태그라든지 어드레스 이런 시멘틱한 요소들 이렇게 분리를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이 도표 하나 가지고 이 요소를 적정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질문이 네. 그럼 아티클은 기사잖아요. 네. 그 기사에는 헤드라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헤드라인 있죠. 그러면 헤드라인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섹션이라고 했는데 아티클하고 섹션은 아티클 안에 섹션이 포함됩니까? 어제 준하씨가 말씀드렸는데 포함되죠? 네. 쓸 수 있습니다. 아, 그 네. 많이 네. 다 쓸 수 있죠.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그럼 넘어갈게요. 오늘 빨리 끝내야 돼서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이거예요. 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요소를 아까 앞에서 나온 그 도표에 대한 키워드거든요.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걸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다음.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보시고 그게 추가적인 내용이었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 원래 보려고 했던 거 H1 엘리먼트의 권장 사용법에 대해서 보시면 돼요. 잠시 제가 권장 사용법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대요. 이게 근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아예 뒤에 그냥 조금 예제를 넣었거든요.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헤딩스하고 섹션즈 관련해서 여기 페이지 보시면 정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보시면 헤딩스 1하고 헤더를 HTML5 방식과 예전 방식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옛날에 어떻게 썼고 지금 어떻게 썼지? 이것만 비교해 보면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HTML5에서는 헤딩스의 사용법이 달라졌어요. 이거 저번에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를 이 개요 알고리즘을 쓰는 이유, 개요 알고리즘에 헤딩스가 있는 거죠. 개요 알고리즘을 쓰는 이유가 CMS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줄 때 이 하나의 구획 안에 H1, H6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얘네로는 다 그 개요 알고리즘 아웃라인을 만들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획을 또 얘네를 갖다 쓸 때 구획을 RSS 등과 같은 데이터 스트림과 합칠 때 올바른 계층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페이지 H1, H2, H3로 코딩이 된 애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H3의 내용만 독립적으로 어떤 다른 페이지에 갖고 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가져갈 때 그 페이지는 H1, H2, H3가 있는데 H2 위에 그 내용이 적합한 거죠. 그렇게 되면 H2가 없이 H3가 먼저 나와버리잖아요. H1, H3. 그때 계층 구조가 망가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게 개요 알고리즘인 거고, 그래서 결론은 원한다면 문서 H1을 몇 개든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몇 개를 사용할 수 있냐 이건데, 예제를 보시면 빨간색이 잘 안 보이네요. 저게 지금 바디가 있고요. 그 밑에 H1, 헤딩스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와 같은 형제 요소로 섹션이 있죠. 그 섹션 안에 보면 H2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섹션이 또 있어요. 보시려나? 섹션 안에 또 H2가 있거든요. 네, 여기 제가 짚어드릴게요. 바디 안에 H1이 있고, 그럼 섹션 안에 H2가 있고, 또 그 안에 중첩된 구조로 섹션이 있고, 그 안에 H3가 있어요. 근데 또 바디 아래에 바로 또 같은 구조로 H1하고 같은 선상이 있는 거죠. 그 섹션 안에는 몇이 있냐면 H2가 있어요. 드래그 한 번만 쭉 해주세요. 이렇게요? 저 위에서부터 쭉 드래그. 이렇게? 세 손가락. 드래그 쭉. 안 되는데? 원래 원래?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걸로 그냥 갈게요. 네. 제가 안 되니까 그냥 갈게요. 오! 네. 네네네. 그래서 보이시나요? 이런 구조고요. 얘를 어떻게 쓸 거냐는 거죠.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헤딩스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대요. 그럼 어떻게 바꿔보는 게 좋을까요? H1은 어디든지 사용될 수 있고, 섹션 안에는 바로 그 개요 알고리즘에 따르면 바로 시작하는 그 헤딩스를 넣을 수가 있어요. 컬러를 저거 H1, H2, H1 이렇게. H1, 이제 얘 밑에 그 밑에 얘 네. H1, H1, 제 밑에 H2, 네 그리고 H1. 네 거의 근접했어요. 거의 안 맞아요. 맞았구나. 거의 정답이에요. 아니 보시면 그렇죠. 전부 다 토니 H1 정답. 하면 돼요. 오. 자 보시면 이것도 드래그 한 번만 해주실래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근데 섹션으로 이렇게 아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저만 궁금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네네네. 있는데 여기에서 네. 거기 테스트 있고 그 아래 수입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굳이 다 H1을 봐. 왜냐하면 얘를 섹션 안에 첫 번째라는 거죠. 섹션 안에 첫 번째 제목. 내가 만약에 그 섹션 안에 제목 중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 섹션은 또 하나의 독립된 구획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헤딩스 1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 헤딩스가 이렇게 쓰인 이유는 저 섹션별로 보시면 돼요. 섹션 안에 제가 몇 번째 헤딩스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섹션이 새로 네. 시작이 되면은 거기에 헤딩스는 H1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로지컬하게 H1. 가려면은? 네, 그러니까 저 구획 엘리먼트로 감싸져 있다면 H1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감싸져 있지 않고 암묵적으로 H1 다음에 H2 또 H1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 개 쓸 수 있으니까 그건 권장하지 않는 방법인 거죠. 뭔가 이제 로지컬한 부분은 섹션으로 네, 감싸주고 그렇죠. 새로운 헤딩이 시작되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개요 알고리즘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이거에 정말 적합한 질문을 한 분이 하셨어요. 홍민 대리님. 지난 시간에. 그럼 이거 접근성의 문제는 없나요? 왜냐면 한 페이지에서 우리 원래 보통은 접근성 하면 이렇게 썼어요. 헤딩스를 헤딩스 1 다음에 헤딩스 2 대신에 헤딩스 1은 하나만 쓴다. 제일 중요한 로고 같은 경우 하나만 쓰고 H2는 여러 개 쓸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H1 다음에 H2, H3, H3 다음에 H2 올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랬을 때는 딱 걔를 CSS 걷어내고 보면은 계층적이잖아요. H1 다음 당연히 H2 오고 H2 다음에 당연히 H3 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은 센스 리더로 읽었을 때도 문제가 없거든요. 헤딩스 1부터 찾아가면 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계층 구조를 구획단으로 나눠버리면 H1이 막 여기저기 섞여 있잖아요. 그 문제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새로 추가된 엘리먼트들의 접근성에 대한 언급을 지금 여기 또 전문가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을게요. 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과 브라우저 보조 기술이 현재 지원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현재 브라우저 보조 기술은 얘를 지원하지 않나요? 거의 미비예요. 미비하지만 앞으로 지원이 계속 가능하겠죠. 이런 부분은 항상 센스 리더하고 얘기했을 때 접근성 부분에서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현재 지원은 이런데 센스 리더는 그렇지 않아. 그럼 얘 센스 리더에 맞춰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두 개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맞춰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쪽에 맞춰달라고 압력을 넣어야지. 그렇죠. 우리 표준에 맞춰달라고 압력을 넣어야 돼요. 센스리라는 네, 그렇죠. 표준이 더 큰 거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브라우저가 하이 브라우저 지원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하이 브라우저 앞으로 브라우저가 저런 거 뭐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하이 브라우저 지원을 안 하는데. 근데 저걸 어차피 저 하이 브라우저에서 섹션을 지금 못 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어떤 이상부터 쓸 수 있는 모바일에서는 지금 사용 가능하고 그러니까 저것도 어차피 정해야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이 섹션을 쓸 건지 개요 알고리즘을 쓸 건지. 그러니까 우리의 제약 조건이 하나가 되느냐 두 개가 되느냐의 네. 문제인 거지. 브라우저만 제약 조건이 그렇죠. 되느냐 아니면 브라우저 스크린 리더 두 개가 네. 제약 조건이 되느냐. 그리고 말 그대로 저거.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중첩 구조. 다른 거 없어요. 중첩 구조만 빼게 되면은 그게 센스리든지 뭐 개요 알고리즘도 문제가 없거든요. 중첩되지만 않으면 계층이 그렇게 많이 섞이지 않는다는 거죠. 섹션 안에 섹션이 있고 섹션 안에 섹션이 있고 이거는 어차피 개요 알고리즘을 써도 별로 효용성이 없다는 거죠. 중첩될 수. 지난번 시간에 네. 뭐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 안 들었죠? 안 들었네요. 학연. 그렇죠? 파견. 이거의 장점이 뭐예요? 이거의 장점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독립적으로 컨텐츠를 다른 데다 가져다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섹션 부분 이제 문서 그렇죠. 하나에서 중간에 있는 이 섹션만 다른 데 네, 떼다가 그렇죠, 쓸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런 개념인 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까 구성할 수 보니까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플로우 차트 보니까 네. 섹션으로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 로지컬하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를 아, 그렇죠. 구성할 수 있는 맞아요. 이런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섹션으로 감싸가지고 새로운 헤딩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새로운 개념인 거죠. 근데 나는 한 예전에 가지 궁금한 게 이렇게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섹션 안에 들어가는 게 논리적인 형식을 갖고 있는 컨텐츠인데 네. 얘만 떼어낸다고 해서 얘 상위에 있는 섹션 혹은 상위에 있는 아티클과의 상관관계까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떼어내는 거는. 걔를 떼고서 그 상관관계 없으면 되는 거죠.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얘 섹션의 헤딩스가 원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그 이전에 걔를 감싸고 있는 부모 요소들에서는 헤딩스가 자기 계층 구조를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중첩 안에 들어간 섹션의 헤딩이 1이에요. 네. 근데 이 상위 섹션도 또 이제 H1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H1은 상위 섹션의 H1에 포함된 H1인 거지. 독립적으로 H1이라고 걔는 독립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 큰 컨텐츠 덩어리가 있으면 거기서도 요만큼 떼서 생각할 수 있고 요만큼 떼서 그러면 생각할 수 중첩해서 있잖아요. 섹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시릴링한 섹션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미건 대리님의 말은 네. 이론상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할 때는 팀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팀장님 말씀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 거고 저렇게 되면 정말 잘못된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고 미건 대리님은 저럴 가능성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틀리진 않았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미 여기서 언급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런 상황일 경우에 그렇죠, 저렇게 하는 게 그렇죠. 낫겠다라는 네, 거고 그렇죠. 팀장님 말씀은 이제 네.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런 일은 예를 들면 뭐 신데렐라 얘기가 갑자기 그 중간에 저기 백설공주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되게 적절한 표현. 근데 저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데렐라 얘기하다가 백설공주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신데렐라 얘기하다가 액자 구조로 가면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흐름에 따라 가지고 뭔가 이제 그 상위 섹션 상위 아티클에 대한 관계도 유지를 가능하고 걔도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도 또 독립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다르고. 섹션을 저거를 가져다 네. 쓴다는 개념은 팀장님 말씀처럼 특정 섹션이나 특정 아티클 안에 있는 섹션을 가져다 쓴다는 것보다는 섹션 뭐 RSS 리스트를 뭐 섹션들로 쭉 하는 하나의 섹션은 하나의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갖다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인데요. 근데 팀장님 말씀은 뭐 특정 아티클 안에 있는 것들 실제 마크업들은 섹션 단위로 나눠져 있을 테지만 그걸 떼다가 어딘가에 쓰는 건 좀 적합하지 않을 그래서 것 그 같아요. 섹션을 떼다 쓰는 게 아니라 아티클 전체를 떼다 쓰잖아요. 제가 아티클 말씀드렸지만. 네. 일단 근데- 이거 끝나고 다시. 네, 일단은 그래서 제가 질문 안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이 좋아요.
네, 일단은 그건 나중에 또 질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면서 헤더에 대한 언급을 해준다 그래놓고서 헤더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어요. 헤딩스만 있지. 헤더 요소가 따로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 HTML5 닥터에 보시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헤더 사용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원하시면 이걸 보시면 되는데 결론만 내렸어요. 헤더는 새로운 섹션이냐, 얘가 구획을 만드냐, 그렇지 않대요. 얘는 그 종속적이에요. 섹션의 헤드로서 사용이 되는 거지 얘 하나의 구획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이트 내에서 헤더 하나만 사용하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 개 사용 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헤더는 어떤 기준을 사용할 수 있냐면 헤더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헤딩스를 포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헤더 안에 H1, H2 뭐 이런 식으로 헤딩스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H1 요소가 2개 이상 사용될 때 접근성 이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있습니다. 있으니까 페이지 내에 많은 아티클이 있을 경우에 사용에 주의할 것을 조언하고 있더라고요. 네, 마지막 결론을 마치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